뉴스닥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 세민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상하셨어요? 어제 발언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나올 상황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시점에 이제 1심이 나고 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예측은 했습니다. 1심 결과를 놓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구속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나왔다는 건 참 타이밍상으로 좀 이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인가를 좀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오락가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이제. 본인이 어쨌든 나중에 정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나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와서 믿을 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본인이 지켜봐도 홍준표 대표 하는 걸 보니까 언젠 또 향단이었다가 언젠 또 뭐 안 됐다고 하다가 구속 연장 시켜야 된다고 했다. 구속 연장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뭐 말이 오락가락하는 걸 보이니까 당 내에 있는 아직까지 이제 친박 의원들 최근에 발언 안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사실상 지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령, 옥중 지령,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는 이거 듣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많습니다.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누굽니까, 허 소장님? 뭐 가장 먼저 흔들릴 분들은 사실은 나는 친박 의원들이라고 봐요. 친박 의원들이 지금 배신의 신발을 살짝 하나 신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하고 바른정당에서 오겠다는 분들 받으면서 우리가 좀 살아나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다음 지방선거를 해야 되니까 지방선거 때 자기들 기초위원이나 강력위원 뭐 그다음에 단체장 이러면은 다음 자기 선거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절을 시도를 하려고 살짝 배신의 신발을 갈아 신는데 이게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경고가 되고 방금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준표 대표에게는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자기 그 중에서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는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걸로 또 가는 거죠. 이 수순은 좀 정해져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제나 국면 전환을 그렇게 잘 했습니다. 했고 사실은 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그 기자회견 3번, 그다음에 1월 1일 날 뭐 정규제 TV인가요? 그거하고 인터뷰 이런 데서도 보면 일관되게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최순실 탓이고 그래서 나를 음해하는 것이고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기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을 계속 흔들어 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왜 그럼 나왔느냐.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임해야 되면은 임하면서 지연 전술 쓰다가 그건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사 재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몰리면은 이제 막 부정하고 판 없고 탄압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정치 재판이다 가는 그 수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개월 만기 출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출소하면은 입도 맞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또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막히니까 이제 남아 있는 수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흔들고 또 이 시점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충분히 가능하죠. 1타 한 5피쯤 된다고 봅니다. 1타 5피. 이준석 최고도 동의하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몇 가지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이제 천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누구 출당시키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선 주자 2명급이 영입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게 일설에 따르면 황교안, 김태호 이 두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영입 안 됩니다 이제. 왜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장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 했는데 움직이겠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형태로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홍준표 대표에게 영입되는 모양새로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큰 틀에서 보수 대연합이라는 거를 대통합이라는 걸 한다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홍준표 대표가 되긴 어려울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어제 그러니까 제일 큰 충격받은 사람 홍준표 대표군요. 그렇죠. 한방 뭐 속된 말로 맞은 사람은 홍준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언제나.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이제 대주주가 이제 좀 물러나 있어가지고. 대주주가 옥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잠시 임시 취임한 분이 지금 뭐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했는데 전문 경영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행동을 했다가 지금 이제 옥중에 계신 대주주께서 이제 화가 나신 겁니까? 한 말씀 하신 거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에서 갑자기 언거주춤당 대표로 바뀌었습니다. 언거 주춤한 상황이 돼버렸다.
사실은 어제 그 친박 의원들이 인터뷰 뭐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입장 내는 인터뷰들을 보니까 다 엉거주춤하더라고요. 그럼요. 엉거주춤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또 뭐 이것은 정치보복입니다. 애매한 스탠스더라고요. 그 김태형 의원이 어제 그 모 방송 제가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예, TV에서.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느냐 이 질문에 죄는 인정하는데 예. 보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앞뒤가 좀안 엉거주춤한 맞게 되는. 뭐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는데 저는 결국에는 예. 이게 다음 단계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아주 세밀하게 이제 친박연대 2를 만들어라라는 지령이 갈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관측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분석이었다면 이제 관측인데 친박연대 2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게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나왔는데 예. 예를 들어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좀 비중 있는 친박을 출당시키려고 한다 예. 했을 때 그분들이 꿈꿀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도 피해자 홍준표 대표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출당당한 피해자면서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오면은 요거는 약간 그 아무리 같은 친박이라 하더라도 예. 조원진 의원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나 아니면 또 정치적 포섭력이랑 예. 그 친박 핵심들이 갖고 있는 포섭력은 또 다릅니다. 다르죠. 그 말은 뭐냐면 무게감. 예를 들어 TK 예를 들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 전 지역구에 시장 군수 후보 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지고는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예. 또는 당선이 안 되더라도 표를 갈라 가지고 민주당이 당선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봤을 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면 친박 청산을 할 수 있겠느냐 홍준표 대표가 예. 이미 그 길은 막혔다라고 이제 보는 게 그럼 맞습니다. 이제 관측을 하자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끝났다고 보시는 거고 이 상황에서 하면 저는 홍준표 대표를 굉장한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저는 상한가 바로 올리는 인정하고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6개월 동안 홍준표 대표에게 했던 모든 제가 비판을? 했던 부정적 코멘트를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출당은 물 건너갔다. 허 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정도 출당을 해낼 수 있으려면 예. 홍준표 대표가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결국은 이제 뭐 결단력이나 뭐 정치적 강한 거는 예.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홍준표 부족해요?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지지 때문에 기반이? 이제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올 텐데 뭐 여야의 대응이 다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옥중 농성을 통한 뭐 걸석 재판이라든지 심한 경우에 옥중 단식도 진행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관측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옥중 단식.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표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요. 예. 진짜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친박 청산이라는 건 홍준표 대표가 지금처럼 뭐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 정말 이제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5개월 정도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예. 홍준표 대표가 눈치를 많이 봐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하. 이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따라서 저는 굳이 뭐 제가 조롱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홍준표 대표가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출당을 밀고 나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그럴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 분포를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많이 조사하겠지만은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숫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숫자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후자가 압도적으로 그렇죠. 많겠죠. 바로 거기에서 홍준표 대표의 행동에 제약이 계속 소신을 더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바로 그 지점이다. 보통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감각이 이제 좀 아주 아주 뛰어나가지고 동물적 감각을 자랑하는 뭐 예전에 삼김 이런 정도 사람 아니면은 보통은 여론조사 수치 많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돌린 조사가 이런 거랍니다. 결국 통합 시나리오상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출당했을 때 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 따라서. 그 방향성과 맞게. 그런데 당장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그 출당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그 뒤에 따를 수 있는 다른 정기 개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중적 지지율은 올라간다라는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친박 청산했을 때 그 지점에서 아마 홍준표 대표가 결단 내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보기에는.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바뀔 것 같은데요. 또 지지자들 오늘부터 상대로 또 돌려야죠. 조사 이제 또 돌려야죠. 이제. 자, 세 가지 관측해 주셨어요. 하나는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쉽지 않을 거다.
게다가 친박연대 2 같은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라는 이런 지시가 또 내려질 수 있다. 옥중에서. 그렇죠. 네. 세 번째 옥중 농성이나 단식 같은 형태가 이어질 수 있다. 변호사 사임 정도가 아니라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두 분 하한가로 박 전 대통령 뽑아오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랬죠. 네. 오늘 하한가가 사실은 두 분 다 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닥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 세밀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상하셨어요? 어제 발언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나올 상황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시점에 이제 1심이 나고 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예측은 했습니다. 1심 결과를 놓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구속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나왔다는 건 참 타이밍상으로 좀 이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인가를 좀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이제. 본인이 어쨌든 나중에 정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나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와서 믿을 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본인이 지켜봐도 홍준표 대표 하는 걸 보니까 언젠 또 향단이었다가 언젠 또 뭐 안 됐다고 하다가 구속 연장 시켜야 된다고 했다. 구속 연장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뭐 말이 오락가락 하는 걸 보이니까 당 내에 있는 아직까지 이제 친박 의원들 최근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사실상 지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령, 옥중 지령,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는 이거 듣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많습니다.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누굽니까, 허 소장님? 뭐 가장 먼저 흔들릴 분들은 사실은 나는 친박 의원들이라고 봐요. 친박 의원들. 친박 의원들이 지금 배신의 신발을 살짝 하나 신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하고 바른정당에서 오겠다는 분들 받으면서 우리가 좀 살아나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다음 지방선거를 해야 되니까 지방선거 때 자기들 기초위원이나 강력위원 뭐 그다음에 단체장 이러면은 다음 자기 선거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절을 시도를 질문에 쟤는 인정하는데 보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응거죽중한 뭐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 이야기 길게 하게 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게 다음 단계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주 세밀하게 이제 친박연대 2를 만들어라라는 지령이 갈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관측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분석이었다면 이제 관측인데 친박연대 2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게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좀 비중 있는 친박을 출당시키려고 한다 했을 때 그분들이 꿈꿀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도 피해자 홍준표 대표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출당당한 피해자면서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오면은 요거는 약간 아무리 같은 친박이라 하더라도 조원진 의원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나 아니면 또 정치적 포섭력이랑 그 친박 핵심들이 갖고 있는 포섭력은 또 다릅니다. 다르죠.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TK 예를 들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전 지역구에 시장 군수 후보 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지고는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선이 안 되더라도 표를 갈라가지고 민주당이 당선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봤을 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면 친박 청산을 할 수 있겠느냐 홍준표 대표가 이미 그 길은 막혔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관측을 하자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끝났다고 보시는 거고. 이 상황에서 하면 저는 홍준표 대표를 굉장히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저는 상한가 바로 올리는 인정하고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6개월 동안 홍준표 대표에게 했던 모든 제가 했던 부정적 코멘트를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출당은 물 건너갔다. 허 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정도 출당을 해낼 수 있으려면 홍준표 대표가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뭐 결단 얘기나 뭐 정치적 강한 거는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홍준표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올 텐데 뭐 여야의 대응이 다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옥중 농성을 통한 뭐 걸석 재판이라든지 심한 경우에 옥중 단식도 진행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관측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옥중 단식.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표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친박 청산이라는 건 홍준표 대표가 지금처럼 뭐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5개월 정도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눈치를 많이 봐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따라서 저는
굳이 뭐 제가 조롱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홍준표 대표가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출당을 밀고 나갈 수도 있다. 근데 그렇죠.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 분포를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많이 조사하겠지만은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숫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숫자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후자가 압도적으로 그렇죠. 많겠죠. 바로 거기에서 홍준표 대표의 행동에 제약이 계속 소신을 더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바로 그 지점이다. 보통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감각이 이제 좀 아주 촉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동물적 감각을 자랑하는 뭐 예전에 삼김 이런 정도 사람 아니면 그리고 살짝 배신의 신발을 갈아 신는데 이게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경고가 되고 방금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준표 대표에게는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자기 그 중에서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는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걸로 또 가는 거죠. 이 수순은 좀 정해져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제나 국면 전환을 그렇게 잘 했습니다. 했고 사실은 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그 기자회견 3번, 그다음에 1월 1일 날 뭐 정규제 TV인가요? 그거하고 인터뷰 이런 데서도 보면 일관되게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최순실 탓이고 그래서 나를 음해하는 것이고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기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을 계속 흔들어 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왜 그럼 나왔느냐.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임해야 되면은 임하면서 지연 전술 쓰다가 그건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사 재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몰리면은 이제 막 부정하고 판 없고 탄압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정치 재판이다 가는 그 수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개월 만기 출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출소하면은 입도 맞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또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막히니까 이제 남아 있는 수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흔들고 또 이 시점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충분히 가능하죠. 1타 한 5피쯤 된다고 봅니다. 1타 5피. 이준석 최고도 동의하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몇 가지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이제 천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누구 출당시키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선 주자 2명급이 영입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게 일설에 따르면 황교안, 김태호 이 두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영입 안 됩니다 이제. 왜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장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 했는데 움직이겠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형태로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홍준표 대표에게 영입되는 모양새로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큰 틀에서 보수 대연합이라는 거를 대통합이라는 걸 한다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홍준표 대표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어제 그러니까 제일 큰 충격받은 사람은 홍준표 대표군요. 그렇죠. 한방 뭐 속된 말로 맞은 사람은 홍준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언제나.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이제 대주주가 이제 좀 물러나 있어가지고. 대주주가 옥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잠시 임시 취임한 분이 지금 뭐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했는데 전문 경영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행동을 했다가 지금 이제 옥중에 계신 대주주께서 이제 화가 나신 겁니까? 한 말씀 하신 거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에서 갑자기 언거주춤당 대표로 바뀌었죠. 언거주춤한 상황이 돼버렸다. 사실은 어제 그 친박 의원들이 인터뷰 뭐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입장 내는 인터뷰들을 보니까 다 언거주춤하더라고요. 그럼요. 언거주춤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또 뭐 이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애매한 스탠스더라고요. 그 김태형 의원이 어제 그 모 방송 제가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TV에서.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느냐